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교재 120쪽 보세요. 제3절의 정비사업 시행,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 펴시고. 자, 우리가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를 배우는데, 네 번째 단계로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시행 방법부터 먼저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총 5가지예요. 자, 그래서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종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 방법은 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을 설치, 확대는 시행자가 해주고, 자, 주택 소유자, 즉 토종 소유자 스스로가 주택을 보존하든지 정비, 개량하는 정도 하는 방법이 주관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걸 줄여서 개인이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종 소유자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종 소유자 또는 토종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수용 방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한지 방식이랍니다. 자, 네 번째,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 줄여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 다섯 번째, 이를 혼용하는 방법 해서 총 5가지예요. 그게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서는 자, 거기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다음에 밑줄 칩니다.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설 건설 공급, 거기를 줄 치시고. 자,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서는 주택, 부대, 복리설을 건설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나, 즉 관리처분 계획 방식 쓴다 했듯이 여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부하는 내용이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다 해놨죠. 거기 있죠. 자, 건축물을 건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한지로 공급, 한지 방식 쓸 수 있다 이 뜻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과 한지 방식 2가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 즉 관리처분 계획 방식 하나밖에 안 씁니다. 재건축은 제목 옆에다가 자, 한지 방식 X라고 써놔야 되죠. 재건축은 한지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내용이 주택, 부대, 복리설, 오피스텔이라 들어가 있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을 쓴다는 건데,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 내용이 주택, 부대, 복리설 공급하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합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자, 주택, 부대, 복리설,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공급 내용이 좀 다 다르죠. 그런 점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양갈로 4번에 가시면 재건축 사업의 오피스텔 건설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부할 경우에는 국계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네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재개발 사업 또는 시행 방식 전환은 문제풀이 때라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중앙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자, 중앙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할 거냐 봅시다. 자, 중앙경 개선 사업은 자, 시행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보전, 정비, 자, 개량한 방식으로 중앙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지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중앙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택공사 등이 지정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출자법인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공동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주택공사 등이나 공공, 자, 출자법인하고 건설업자, 자, 등록사업자, 이런 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죠. 특히 수용, 환지, 가리천 방식일 때는 공동 시행도 된다는 점, 이런 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1번에 줄칩니다.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중앙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구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경우까지 줄치면 되죠. 공랑공골 현재 토종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일 때는 시장 군수가 등이 시행하든지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이 뜻이에요. 2번에 줄칩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중앙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구성이 직접 시행하거나까지 줄치고, 다음 각 호의 정한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박스는 1번에 시장 구성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자, 가해 주택공사 등 줄치고, 나의, 자, 읽어보시면 중앙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 지분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에 설립한 법인, 줄여서 거기에 줄칩니다. 공공출자법인. 그래서 토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 지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 시장군수가 줄칩니다. 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한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렇게 줄치고, 가의 건설업자 줄치고 나의 등록사업자 줄치면 돼요. 그래서 자, 1호에 해당한 자라는 것은 토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이죠. 이 기관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3번에 가면 동의. 자, 이에 따라 시행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 시행할 때는 공랑공걸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가로 띄엄치고 각각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용 방식이나 한지 방식, 가리처 분계획 방식의 사업을,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할 때는 자, 토종 소유자 3분의 2 동의받고 세입자 세수 가반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종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경우 등 아래 사유가 있을 때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데가 있죠. 자, 1번에 줄칩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종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세입자 세대수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정부의 지정 고시를 현재 당해 지역에 속한 시군구에 공공임대주택 등 그 다음 줄칩니다.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할 경우 그게 줄치고 이럴 때는 임대주택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3번 주관경 개선 사업을 줄칩니다. 개인보전 정비 개량 방식, 한지 방식,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는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 자, 그럼 결론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세입자 동의 받아라 이 뜻이죠. 예. 수용 방식 때 세입자 동의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동의 생략 시장 군수들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 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동의받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자,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자,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은 옆다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썼어요. 그냥 1번은 또 오래된 주거지역에 관한 거. 자, 2번은 오래된 상업지역이라 쓴대요. 오래된 상업지역. 1번은 오래된 주거지역, 2번은 오래된 상업지역.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그럼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낡은 주택들이 숫자가 많죠.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합니다. 그 줄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그게 줄치고. 그 다음 그냥 보세요. 조합은 가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 토주택 건수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이 제한 요건 갖춘 자로서 신탁예사나 한국부동산 원가 그 다음 줄칩니다. 공도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래된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조합이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번은 오래된 상업지역이라 했죠. 영업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20 미만인 경우 그게 줄쳐. 몇 명 미만인 경우 20인 미만일 때. 자, 토종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거나 미추. 토종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든지 그다음 그냥 보세요.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이 제한 요건을 갖춘 자 신탁예사와 한국부동산 원가 그 다음에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오래된 상업지역은 토종소유자 20인 미만이 직접 시행하든지 공동 시행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줄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줄치고 조합은 가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그 다음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재건축 사업도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얘는 뭐 앞으로 당분간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저번 주에 선거 결과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네.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거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주민들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 법들도 거의 이제 사장돼 버린 거죠. 쓰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좀 활성화되어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그래서 아직은 정치는 후진국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망가질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정쟁만 합니다. 정쟁만. 정치 사업만 하는 거죠. 대통령 뭐 합니까? 맨날 거부권만 하는 사람. 그러면 국가가 발전이 없어요. 사회 발전이 없어요. 어쨌든,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야, 국가나 사회나 모든 국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한쪽으로 몰아줘 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4번에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4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 했죠.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이럴 경우에만 공공시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공공시행,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시행도 의미가 없죠. 뭐 좀 더 뭐합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자, 봅시다. 공공시행. 시장군수 등은, 자, 둘치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망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 사업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갈로 떼놓으시고 사업 시행자로 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공공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박스의 사유가 8가지 있죠. 이럴 경우에만 한정시켜 놨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8가지 사유 중에 주로 시험에 묻는 건 뭐 묻느냐? 숫자가 나오는 걸 물어요, 숫자가. 2번에 보시면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그거 줘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시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게 2년 내에 줘야 하시고.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시장 구성의 구성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공공시행합니다. 여기는 3년 내를 주의해야 돼요. 3년 내. 자, 내려가서 7번에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도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즉 국공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돼야 되고, 토종 소유자 가반수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동의한 때는 공공시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해당 정비구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종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공시행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규정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3번에 취소간주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는 줄치입니다. 고시일 다음 날에 줄치고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승인가가 취소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공공시행을 하면 조합이 이제 필요 없죠. 고시일 다음 날에 승인은 또는 조합 승인가만 다 취소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라고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5, 6을 이해해 봅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라고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 이는 문제 풀이 때나 한번 봅시다. 내려가서 7번에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 등. 자, 봅시다. 먼저 계약 방법.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뜻이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청산인 포함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계약,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제조 등을 포함해서 체결하려면 줄칩니다.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 발생 등 대통령이 정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서 붙이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그 뭐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지명 경쟁 어떻게 붙이느냐 다 보실 건 없고 거기에 자 밑줄 쳐놨어요. 입찰 대상자가 자 몇 명 이하일 때 10인이 할 때는 지명 경쟁에 붙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 초정 가격 1억 원 이하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도 지명 경쟁에 붙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수의 계약을 할 경우라 되어 있죠. 자 수의 계약 할 때는 자 그게 니은의 초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등의 구매 계약일 때는 자 수의 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그 다음 일반 경쟁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유찰의 사유로 이해상이 유찰이 됐을 때, 이럴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뭐 그렇게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 자,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 공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줄칩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갈로 띄름치고 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가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수의계약으로 자 시공자를 선정해라 이 뜻이고.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일 때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100명 이하일 때는 소규모 사업이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3번에 합동설명회. 자,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토종 소유자의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 합동설명회를 몇 회 이상 개최해야 됩니까? 2회 이상 개최해야 돼요. 요번에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없었어요. 자, 4번에 토종 소유자 시공자 선정. 자, 우리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은 20 미만이 시행할 수 있죠. 자, 거기 가는 거예요.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즉 20 미만인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받은 후 규약에 따라 그까지 줄치면 돼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서 선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시장 군수 등의 선정. 시장 군수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정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거기 밑줄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제 입찰 수의 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민대표의 토지소유자 전체의 자 주민대표이나 토지소유자 전체의는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주민참여기구. 시장공사나 토지특공사가 시행자니까 자 주민참여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주민대표이고 토지소유자 전체예요. 자, 대통령이자는 줄칩니다. 경쟁입찰 갈로 뛰어넘으시고 수의계약 갈로 뛰어넘으시고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가 줄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 특공사 등은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나 토지특공사 등이 시행하게 되면은 주민이 참여할 길이 없죠. 주민대표나 토지소유자 전체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시공자를 좀 추천합니다. 라면 그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라 했듯이. 자, 양갈 6번에 사업의 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공자가 이제 철거공사까지 책임지라 했듯이. 옛날에는 시공자 따로, 철거업자 따로 이렇게 선정했는데 지금은 시공자가 철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번에 가면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사비를 자, 책정해서 얼마 든다 했는데 이게 좀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만 적용합니다. 사업의 시행자 다 갈로 띄우시고 공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외하고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1번의 토종 소유자 또는 조합은 얼마 이상이 5분의 1 이상 그게 줘야 되죠. 사업 시행자의 검증을 의뢰를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해야 됩니다. 이번에 자 공사비 정액 비율 거기에 밑줄 공사비 정액 비율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자 공사비 정액 비율이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이전이란 말이 동그라미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늘면은 자 공사비 정액이 100분의 10 이상 늘었다 그러면 검증해라. 나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그게 동그라미 시공자 선정했을 때는 100분의 5 이상 공사에 늘면은 검증해야 됩니다. 3번에 1호나 2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 정액 비율이 갈로 띄워놓으시고 얼마 이상일 때 100분의 3 이상 늘어나면은 또 검증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런 내용은 아직 시험에 출제는 안 됐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조합설립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갑니다. 자, 정비사업조합. 자, 정비사업조합이다라는 것은 뜻은 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자, 시행하기 위하여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자,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모인 단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저기 시행자 있듯이 여기는 조합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죠. 공공주도 사업. 자, 그래서 자 토지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인데 물론 이제 예외가 하나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자 20인 미만이 재개발 사업을 자 시행할 때는 이때는 조합 설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조합 설립하지 않지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일 먼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어야 돼요.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은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예비 단계부터 만듭니다.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돼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고 자,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은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은 여기서 하는 일이 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준비 업무를 합니다. 자, 준비 업무가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위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누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자, 재건축 사업은 둘로 나눠집니다. 자, 주택단지 안에 또 바깥에 자, 단지 안에 받는 동의요건이 있고 단지 아닌 지역에 받는 동의요건 둘로 나눕니다. 자, 단지 안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3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 받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를 받고 이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설립 인가를 시장 군수가 해주죠. 자, 설립 인가 받고 자, 이날부터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하면은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책에 보시면은 양갈로 1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부의 지정고시 후에 다음 각고 사항에 대하여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 위한 추진회 구성하여 밑에 줄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박스 안에 있죠. 줄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운영규정에 대해서 과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에 줄칩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지원을 한다는 것은 자, 우리 한국토지택공사나 한국부동산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이 준비 업무죠. 이 준비 업무를 대신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는 구성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양갈로 이번에 동의간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종 소유자 갈로 떼놓으시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추진위원회 기능 봅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 업무 하는데, 자, 박스를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거기에 있는 업무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준비 업무예요. 준비 업무. 자, 준비 업무라 썼습니까?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부터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것은
정비사업의 자문회사입니다. 자,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설계도 만들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서류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토종 소유자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을 선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신 만들어줍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선정 변경하느냐. 시장 군수의 추진의 구성에 대한 줄칩니다. 승인을 얻은 후에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변경하고 세 번째 기락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토종 소유자 동의서 징수하고 접수하고 조합의 설립 위한 창립초안 개최, 조합 정관 초안 작성 전부 다 읽어보면은 이 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준비 업무들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창립초기 개최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추진위원회는 갈로 떼놓습니다. 자, 줄칩니다.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초기 개최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 받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이때 뭐 개최라는 뜻이에요? 창립초기 개최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 다 5, 6을 이후에 보세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3번에 업무 수행 방법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 풀이 때나 보세요. 자, 3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양갈로 1, 2, 3, 4, 5 다 저 5, 6을 이후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닿았습니까? 양갈로 1, 2, 3, 4 그럴 때 깜바탕 박스 있는 거 있죠. 다 5, 6을 딱 이어보세요. 아셨습니까? 그 양 밑에 박스에 0, 29조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33화 때 이거 한번 놓았어요. 놓았는데 또 놀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때 딱 한번 보고 그냥 버리는 곳이에요.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5번에 조합 설립인가 등록 갑니다. 자, 여기에 조합 설립은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자, 다만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지요. 자, 그 뜻이에요. 자, 양갈리문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설립 동의 및 인가, 이 설립 동의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로 떼놓으시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3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자,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가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가로 3번에 재건축 사업의 설립 동의 및 인가 주택단지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가로 떼놓으시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의 줄칩니다. 공동주택의 각 동가 줄치고 가로 떼놓으시고 별 구분 소유자의 가반 동의가 줄치고 또 갈로 떼놓으시고 줄칩니다. 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그 줄 끝에 시장구성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받을 때는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 동의 받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라 이 뜻이죠. 예.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전원동의였어요. 1990년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전원동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면 사업을 못해요. 그 반대자가 뭘 하느냐? 알박기 하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지가 아닌 경우 보시면은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될 때는 줄칩니다. 주택 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단지 아닌 지역은 그렇게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 밑에 자 30조 조합설립과 신청 방법이라 되어 있죠. 기출 문제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4번에 내려가서 인가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항과 사망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줄칩니다.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 다음 각구 사항을 첨부하여 지장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조합의 인가사항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 받아야 된다? 3분의 2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내용이나 5번 신고 수리에 관한 거 있죠.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6번에 주택건사업 등록 간주. 자, 이것도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7번 정보 제공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페이지면 6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동의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동의 방법은 1번에 동의 갈로 띄어놓으시고는 줄칩니다. 서면 동의서에 토종 소유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겁니까? 지장을 찍는 겁니까? 지장 찍어야 돼요. 이것도 동의 방법도 상당히 많이 변경된 겁니다. 1990년대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은 그때는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그 조합 사무실에 가면은 무슨 무슨 포대 같은 데 있어. 그 열어보면은 주민들 전체 도장 다 들어가 있죠. 그 저거가 파가가지고 밤새도록 저거가 찍고 있어요. 그래야 저거 직장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변조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또 바꿉니다. 동의할 때마다 인간증명서 첨부식이라. 그러니까 정비사업 20년 동안 하면서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때마다 인간증명서가 첨부 들어가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 적고 지장 찍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요건 조금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여직원이고 남자직원이 손가락 10개가 전부 벌게 밤새도록 저가 찍고 왔지. 예, 그런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시커먼 놈들 얼마나 많아요. 저가 다 찍고 있어. 자,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보세요. 거면 서면 동의서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쓰도록 해놨어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 자, 뭐 추진위 구성 및 자 거기에 조합 설립 동의까지 규정에 해당할 때는 시장 구성이 대통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되며 검인받지 않은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그래서 서면 동의서에다가 자 시장 군수가 검인한 서면 동의서 있죠. 그걸 받아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들에게 일일이 지장 찍고 이름 적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무 동의서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서면 동의서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쓸 이유도 별로 없죠. 이제 뭐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다 공공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법을 얘기책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뭐 어떻게 해놨느냐. 우리가 뭐 기본 절차 있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입안해서 정비 지정하고
자, 시행자 정하고 시행방법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만들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이 10년 동안 걸리는 절차 있죠. 단 한 줄로 딱 정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자, 사업시행계획, 공사계획까지 같이 만들어서 바로 입안하면은,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된 거고, 그거 만든 시장군수나 토지특공사 있죠? 바로 시행자 돼요. 네. 그래서 이 10년 절차가 1년 만에 딱 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겁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다 하겠다, 이 뜻이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제가 넣어놨는데, 그 165쪽에 가시면 제5절의 2라고 되어 있죠.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특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소름이 딱 돋아버려요. 야, 이 겁난다. 정말로 무슨 사람들이구나. 예. 우리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절차, 기본 절차 같은 거 다 무시해. 그리고 자, 정비계획을 딱 계획을 정비계획 입안할 때 사업시행계획도 같이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럼 정비계획 자동정되고 시행자 다 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공사계획까지 다 확정 다 됩니다. 예. 그럴 것.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5, 6월 달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130쪽이었어요. 자, 양갈로 4번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